그 대학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때 오늘 금방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죄를 지어도 예수님 피로써 용서받는다 그러는데 그 뒤에는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부채냐면 네가 용서받는 건 좋은데 그런 거를 당할 때 네가 그런 사람 용서해 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살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죄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대. 죄 짓고 또 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쉽게 사는 거를 복음이라고 잘못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도 그런 죄 당할 때 용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사람 대하는 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용서받고 살면은 너도 용서하고 살아야 돼. 그거 계속 당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고 그런 걸 당하는 것도 거부하고 나는 이렇게 부당한 거를 당하는 거 거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하려면, 정의로운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죄를 안 짓고 산 사람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죄를 짓고 용서받아. 하나님은 날 용서하시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걸 자기는 당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똑같이 거래를 해야 돼요. 너도 그러면은 네 친구가 너한테 죄 지은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나도 너 용서해 줄 수 있어.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의 구원의 비밀, 그리고 뭐 구원파에서 뭐 가르치고 이런 거 보면 쉽게 사는 걸 가르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너 천국 갈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도적질한 거 누가 엄마한테 빵점 맞은 거 거짓말 쳐가지고 시험 안 봤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근데 네 평생에 너한테 거짓말 치는 사람 앞으로 용서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빵점 맞은 거 거짓말 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한테 죄를 짓도록 허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죄 짓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살면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달라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마귀에게 그 영혼을 넘겨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 사람의 육신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인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 대학교 가면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야, 그 여자 괜찮아. 네가 좀 사귀어봐. 야, 저 남자 멋있지 않냐? 저 남자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자끼리 모이면 여자 얘기하고, 여자끼리 모이면은 남자 얘기 할 때도 있지만 뭐 가수 얘기나 뭐 저 연예인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자, 기독교인은 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은 결혼해서 애 낳고 살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만 연예인 사진, 가수 사진, 멋있는 사진 이런 게 다 이성 사진인데 그걸 잘 보면 자기 배필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말 쓰는데 너무 백인 사진만 보고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연예인 사진 할 때 한국 사람이 흑인 가수 사진 보고 좋아하는 경우가 없어요. 잘 보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니면 백인 좋아하지. 우리나라가 인종차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목사님 오면 이 한국 교인들이 안 가는 추세가 있어. 그리고 미국에서 백인 목사님 오면 많이 가 또.
그런 게 미국 사람보다 더 심해요. 그럴 때 그 외모를 너무 중시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뭐 이래가지고 자기 배필도 아닌데 누구 팬클럽 해가지고 그 브로마이드로 해가지고 끼어서 다니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 여자 배우 이렇게 뭐 저기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남자 배우 코팅해서 다니고, 예? 뭐 이런 게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예? 근데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지. 여자 사진, 남자 사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안 좋다는 거지. 자기의 헛배 부르고 눈 높아지는 식으로 쓸데없이 이상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좋아하냐? 자기가 같이 애 낳고 애 키우고 살 사람만 좋아하면은 그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그 결혼 전에 결혼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식으로 이 상상력을 불리면 영의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로맨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부풀리는 로맨스 소설, 로맨스 영화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면 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 결혼의 불행은 어디서 오냐? 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헛배부른 이상한 사상이 결혼 전까지 무수하게 몰려들다가 그게 쩔은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 왜 결혼에 실망하는 줄 알아요? 영혼과 육체가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니까, 복을 줄 수가 없는 상태니까 결혼 왜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요, 목숨을 버려서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체험을 못하냐? 자, 감기 들리면은 입맛을 잃으면은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가 해주셔도 맛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병자는.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데이트를 많이 하면 감기 환자가 입맛을 잃어버려서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맛을 잃어버리는 증세처럼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만나도 불행을 느껴요. 그게 감기 걸린 거고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을 절제해야만 모든 복이 오는 거예요. 성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성욕은 생명 에너지야. 이거 이 사람을 창조하는 에너지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컨트롤 못하면요,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가 날아가는 거 아세요? 유럽에 자동차 경주가 있는데 빨리 달리는데 400km를 달려야 돼요. 직선 코스에서. 요즘 너무 위험해가지고 350km로 그 다운을 시켰어요. F1이 아니고 그냥 승용차로 350 달리는 그런 게 있어요. F1은 이렇게 기계처럼 납작한 자동차 있죠. 그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 자동차로 400km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게 무슨 르망이라는 자동차 대회래. 근데 24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한 자동차를 쉬지 않고 24시간을 300km, 400km를 계속 돌려가지고 퍼지지 않아야 돼요. 24시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자동차 대회야. 그거를 이제 그 포르쉐나 페라리나 이런 게 막 우승을 하니까 그게 유명한 차가 된 거예요. 24시간 돌려야 돼. 타이어도 계속 갈아 껴요. 3, 400km로 달리니까. 근데 벤츠사에서 이게 빨리 달려야 되니까 날개를 딱 딴 거야. 그러다가 벤츠가 날아가 버렸어요. 진짜 날아가 버린 거야. 날아가 버린 거야. 이게 균형을 잘못 계산한 거야. 예, 공기역학 잘못 계산. 그러니까 붕 했는데 300, 400km로 달려야 되는데 이게 공중을 확 뜬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 숲에 떨어진 거야. 그랬던 벤츠사는 다시는 출전 안 해요. 예. 그런 게 이제 자동차 경주 선수 될 게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3, 400km로 달려야지 뭐 돈을 엄청 버니까
몇십억을 버나 봐요. 운전사가. 운전해서 몇십억 한 번에 몇십억 받는 게 흔치 않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리오넬 메시 뭐 축구해가지고 1,000억씩 벌고 이런 사람 이상으로 돈을 버는 게 있나 봐요. 그 경주용 자동차 300km, 400km 달리는 그 자동차를 하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엔진 업체에서 막 돈을 대고 그걸 목숨 걸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영웅 칭호를 하면서 잘못하면 죽는 거고. 예. 그런데 그 날개 그 성에너지는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가 센지. 얼마나 파워가 센지. 응? 그래서 성에너지가 여성이 중년기, 갱년기에 없어지면 잦은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여자가 수십 년 동안 왜 건강해? 성에너지가 활성화되니까 건강을 유지한 거예요. 남자가 왜 건강해? 성에너지가 있으니까 건강한 건데 잘못하면 죽어요. 엔진 잘못 돌리면 하늘로 날개끔 만든 기계에다 날아야지 땅을 달리라고 했는데 날개가 없는데 날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착륙을 쿵 심하게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부드럽게 착륙하는 장치가 없는데 벤츠가 날라버린 거예요. 높이 한 30m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진 않았나 뭐 이런 튼튼하게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뭐 30m 갔다 꼬꾸라지는데 그 뒤부터는 이 날개 함부로 안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성에너지 잘못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 사고 치는 거예요. 불량배들은 중고등학교 때 사고 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개 돼진 거예요. 예? 다 환경이 공부하는데 왜 지가 튀어가지고 날라리 같이 이성교제하는 거야. 그거는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거예요. 중고등학교 타에서 나온 놈은 다 나쁜 놈인 거예요. 선생님이 연애질 하라고 하질 않았는데 왜 나쁜 짓 하냐 이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근데 대학교가 문제인 거예요. 성실하고 착한 애도 대학교 문화에서 교수님이 연애하라 이러고 연애를 하면 키스하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대학교나 그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부모님이 연애하는 걸 허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몸을 섞는다고. 그러니까 의인 될 사람은 대학교를 조심해야 돼. 만약에 중고등학교에 날라리로 이성교제를 해서 사고 쳤어. 그거는 개돼지라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어디서 자빠라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빠라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학교에서 자빠라지는 거예요. 1, 2학년 때 자빠라지는 거예요. 3, 4학년 때는 취직 공부해야 돼서 타락을 안 해요. 지가 이기적이니까 지가 살라고 공부하니까 이기적인 놈은 여자 문제로 고심을 하기보다 여자를 내가 행복할 여자, 행복할 남자를 고르자 이래서 이기적으로 고르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안 해요. 이기적이라서.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나 이타적인 사람이나 다 나가 떨어지는 게 대학교 1, 2학년이라. 오히려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은 1, 2년 있다 취직을 해야 되니까 연애를 열심히 쾌락적으로 안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려고 그러지. 근데 대학이라는 게 이게 1, 2년이 아니야. 4년을 기다려야 돼. 4년 기다려야 졸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4년 후에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학생은 말을 안 해요. 자기가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걸 절대 얘기를 안 해요. 1, 2학년 동안 다들 뭐예요? 다니기 싫은 대학 억지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학을 선정 안 하고 과를 선정한 거예요. 과를 선정하고 좋은 과라 좋은 전공이라 자기가 들어간 거야. 공부해 보니까 이건 공부하기 싫은 과목인 걸 그제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황을 하는 거야. 대학은 싫은데 내가 과를 보고 온 거야. 근데 과를 공부해 보니까 하기 싫은 거야.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하는데 아예 학교라도 좋으면 아예 억지라도 다니다 이렇게 돼 버리는데 과를 선정했는데 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니고 싶은 대학인데 과가 안 맞는 애보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과를 다니는데 그 과는 다른 대학에도 많아요. 근데 대학은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학은 그 대학을 다니면은 그냥 과는 아이고 어차피 공부 안 한다 이래서 대학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다니고 싶은데 다니길 마음은 없어도 붙여주면 다닐 마음은 있는 대학과 내가 다니고 싶은 대학과 그리고 내가 이 다니거나 다닐 수 있는 대학에서 떨어질 때 대비해서 2배수로 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 2학년 때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재수할까? 삼수할까? 전과할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플랜이 없는 거예요. 대학 졸업 이후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며 남의 밑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남의 밑에 들어가더라도 사장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는 게 없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원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아껴야 되거든. 근데 신뢰가 돼야지 신뢰가 안 되는 놈은 분업을 시켜야 돼요. 이게 회사 거 뭐 훔쳐먹는 놈이면 어떻게 회사 비밀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맡길 수가 없는 거야. 너 요것만 해. 넌 망치질만 해. 넌 포장만 해. 너는 손님 오시면 어서 오세요. 요것만 해. 그래가지고 혼자서 나가서도 경쟁 가게를 세울 수 있고 경쟁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끔 라이벌 회사는 어떻게 생겨요? 직원이 퇴사해서 라이벌 회사 세우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업은 생산을 효율성 있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비밀을 비밀에 붙이고 영원히 아무도 라이벌 회사를 못 만들게 해서 분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사람일수록 분업을 넘어 통합적으로 일을 맡긴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분야를 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윗사람 말에 진심으로 잘 듣고 도와드리려는 적극적 마음. 이건 가정교육에서 오는 거예요. 회사는 직원을 안 믿어요. 그래서 분업을 시키고 부서 임명하는 거예요. 총무과에 있으면은 공장 생산부서 모르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경영자 수업을 하면 그 회장 집안의 자식들은 공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는 건데 그 공장장도 모르는 거를 사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장은 팔다리 역할만 하는 거지 그 모든 관계 구성하는 비밀 루트는 점선과 비밀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재벌 총수 집안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되도록 하는데 이게 비밀 경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실력이 있으면 재벌 큰 회사에서 비밀 경영하는 것보다 작은 회사로 비밀 경영하는 게 옳은 건데 그러면은 실력이 더 좋아야 돼. 큰 핵무기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자목만한 핵탄두를 만드는 것보다 탁구공만하게 줄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회사를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작은데 재벌 기능을 다 하는 게 굉장히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돼. 네가 심리학과 들어갔어? 그러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너 컴퓨터 동시에 해야 돼. 언어 공부 동시에 해야 돼. 아시겠어요? 국제 매너 다 배워야 돼. 심리학과 나와서 취직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하겠다는 거예요? 취직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지. 취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취직하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딱 들어가면 4년 동안 뭘 해야 돼요? 대학의 모든 분야를 거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어학으로 그냥 다 그걸 해야 돼요. 인문사회계통 그걸 다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과학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과학자를 고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과학을 잘할 수가 있거든. 근데 아버지는 금융 쪽이거든.
예? 행정 쪽이거든. 문과잖아요. 근데 자식이 수학을 잘하는 애가 오면은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 설비나 발명 특허 하는 쪽을 자기가 해야 할 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과학 분야나 사회나 그러니까 화학이나 그리고 광산이나 이렇게 모든 광산 물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하는지 그런 건 다 화학을 공부해야지 경영자가 되는 거지. 화학을 모르는데 경영을 어떻게 해? 신재료를 알려면 화학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경제 경영하는 사람은 화학을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화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경제 경영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나 모나이가 하락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요. 지가 화학을 모르는데. 화학을 해서 대학 가는 건 어렵지만은 경제 경영을 해서 문과 쪽을 잘해. 근데 화학은 사업하는 만큼은 다 전반적인 거 넓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게 알아야 화학 교수님 되는 거지만 넓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넓게.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지 않고 취직을 하려니까 방황을 한다는 거지. 창업을 하려고 모든 분야를 알아보고 사람들을 뵙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인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모든 분야를 알게 되죠.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1인자들을 계속 존경하면은 좋은 배필, 좋은 신랑 신부감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방황 안 하려면 어떻게 돼? 대학 들어가면은 고3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통제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애들도 대학 들어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방황하는 애는 비전이 없는 거야. 누가 코치를 잘못해 준 거야. 그러니까 대학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방황을 안 하려면 이 대학 가기 전에 코치를 잘 받아야 돼요. 너희들은 값주고 사신 것이니 예수님이 피 흘리고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종살이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현대어로. 종업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유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종이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인 거예요. 다니엘이요 종이죠. 총리니까 다리오 왕의 종이지. 그러나 유능하니까 다리오 왕이 항상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질적으로는 끌고 가는 거고 다리오 왕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하는 거는 군사력 갖고 사람을 처형시키는 것밖에 못해. 경제, 경영, 교육 모든 관리는 다니엘이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도 남의 밑에 신하라도 자유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딴지 앞에 절 안 한다고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은 뭐 했을까 난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책임자이기 때문에요 누구에게 감시당하지 않는 위치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을 고소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다니엘이 지혜롭게 생활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고소고발을 최대한 당하지 않게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고요. 여러분의 기업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은 기업인이라고 난 생각하고 중고등학생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좌파나 권력자나 세금을 많이 걷어서 편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도 실력인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으면 실력자가 못 된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경영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는데 욕심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편히 사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돈 욕심이 없어요. 항상 저기 친구들 뭐 이렇게 오뎅 사주고 그런 거 다 내가 했어. 그리고 친구들이 넉넉한 친구가 모여도 3명이 모이면 꼭 내가 최소한은 내 밥값은 내고 만났어요. 대학 다닐 때도.
친구한테 절대 얻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용돈이 없으면 친구 안 만나요. 돈 쓰러 다니는 모임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절대 신세지지 않아요. 친구한테. 그런 성격을 가져야 국민들한테 신세지지 않고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그 정치 지도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사장이 유능하면 종업원이 무능해 보여. 그래도 무능한 사람도 착하고 충성을 하면은 자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능하더라도 내가 자르지 않아야 되는 사람과 유능한 사람이라 빠이빠이 유능하지 않아서 빠이빠이 해야 되면 잘라야 되면 스트레스 받죠. 자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한 유능한 사람을 많이 알아놓는 게 편하지. 유능한 사람은 내가 직원으로 고용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내가 짜장면을 못 만드는데 중국집 사장님인 내가 짜장면에 천재적인 주방장을 고용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유능해서 내가 무능해서 그 사람을 나는 돈이 많고 그 사람 재능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돈으로 그 사람 재능을 구입하려고 한 거 아니야. 휘둘려요. 실력이 그 사람이 짜장면 만드는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게 더 좋은 거지 내 밑에 종으로 취직을 시키는 거 자체를 조심하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실력은 그 사람인데 내가 명령을 해야 되거든. 근데 월급은 짜장면집에서 웨이터가 적게 받는데 주방장은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경영대학원 다닌 게 아니고 일반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학구적으로 연구하는 거, 그 석사 과정이고 경영대학원은 실무 CEO들이 와서 공부하는데요. 근데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얘기인데 명령 계통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급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당에서 손님 뭐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짜장면 금방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가서 누구한테 주문을 하는 거야. 그 중국집에서 제일 봉급을 많이 받는 주방장한테 짜장면이요. 이렇게 명령은 누가 해? 알바생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집 주방장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경영학에서 연구하는 내용이에요. 인사조직 할 때. 저 알바생 자식이 저 아들뻘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짜장면 늦게 나와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은 자기 삼촌뻘인데 알았어. 나가 이러는데 이게 계속 주문건마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영학자들이 그걸 스트레스 연구를 한 거야. 말로 하지 말고 주문표를 들이밀어라. 짜장면 하나. 이렇게 소리가 없는 거야. 소리가 없이 이 주문표가 딱 오니까 주방장의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학에서 그 임상 실험으로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끼리 충돌이 되는 거예요. 상사한테 하급자가 막 명령질을 하면은 이게 최고 연봉자가 승질 난다는 거예요. 고급 식당에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일어나고요. 유럽 식당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에 이게 그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직원끼리 충돌 안 되고 스트레스 안 쌓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돌아갈 때 이게 일반 케이스 스터디 내가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거. 근데 이런 것을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으로 딱 알아야 돼. 감으로 딱 알려면 어떻게 돼요? 윗사람을 잘 섬겨서 그분이 마음이 어떤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읽는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시기 전에 저걸 왜 시키는지 알죠 나는. 이러고 하는 단계로 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왜 시키시지? 이걸 하자. 나 잘 되라고 하죠. 근데 부모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직 이렇게 불투명 유리창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일을 시키시는 분인데 어떤 바램과 소망과 생각으로 하셨겠지. 근데 이거를 말을 안 하시겠지. 저는요 할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요. 이러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저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 박사보다 경영을 잘해요. 그래서 높으신 분을 잘 다루고 밑에 동생들을 잘 네가 무슨 상태인지 내가 알지 마음을 읽으려고 하시라 이거예요. 마음을. 얘 왜 공부 안 하니? 너 이럴 때 그분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니? 모르세요? 왜 공부 안 하는지? 나 바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경영자가 못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열려지는 거는 자 따라하세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자.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30년 후에 부모님이 되면 부모님 입장이 어떨까 그러고 들어보는 거고 내가 지금 알바생이지만 내가 사장님이 될 건데 내가 사장님이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 이러고 알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세한다고 믿는 거야. 실패한다고 상상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일 텐데 내가 겪어보자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회장님일 건데 밑에 회사 들어가 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학생은 대학 1, 2학년 때 방황을 안 해요. 엄청나게 공부해요. 8배 이상 공부해요. 자기가 오레이 맞는 거 쉽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레이 맞고 방학 때 쉬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방학이 시작되지 영어 토익 토플 신청해야 돼요. 학원에서 한두 달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시험 8월에 쳐야 되죠? 근데 8월에만 치지 말고 계약한 다음에 9월 초에 그렇게 바쁘게 공부하는 때가 아니에요. 10월 달 중간고사 때 바빠지지. 그러니까 9월에 꼭 토익 토플을 보세요. 토익은 쉬운 국제시험이고 어려운 국제영어시험은 토플이에요. 둘 다 보셔야 돼. 그래서 6개월 토익 계속하고 또 6개월 토플만 계속 치는 법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토익 900점, 토플 100점 굉장히 어려운 점수인데 그걸 받아야 되고 받은 뒤에도 6개월마다 계속 그 점수를 유지해야 돼. 대학 교수님들 다 네이티브 스피커 같으신 분도요. 토익 내가 만점 맞았는데 토익 또 만점인가 시험 삼아서 매달 쳐본다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내가 900점 맞았네 100점 맞았네 이래서 스톱하면 안 돼. 계속 봐야 돼 영어는. 그럼 돈 들어가네요. 응시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것도 좋지만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잘 되는 쪽으로 돈을 쓰면서 내가 결혼해서 내가 함께 같이 살 사람한테만 돈 쓰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퍼붓는 거는 결혼할 대상으로 하고 적당히 알고 인사만 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수십 년을 살다가 10년 전에 알던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7년 전에 소개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계속 주려면 자기를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으로 남녀 학생이건 어떤 학생이건 그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이미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좋은 이미지는 전 재산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고소고발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지가 손상되면 억울해가지고 고소고발해가지고 그거 헛소문이라고 이러면서 막 명예회방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는 자기 전 재산보다 귀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특히.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가 너무 고마운 거고 자기 비방자는 너무 싫은 거야. 그런데 이것이
사회가 어지러워질수록 더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직원을 많이 고용하려고 하지 마. 자기 직원 고용할 수가 없어. 자기가 다 하고 자기 도우미만 그날 일용직으로 불러주고 그리고 아웃소싱하고 고맙습니다 하루 일당 드리고 전문 프리랜서들 박사들 한 건당 도와주면 그 건당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일용직으로만 사람 쓰라고 돼 있죠. 모세율법에. 마지막 시대에는요. 일용직으로만 일회용으로 사람 쓰는 식으로 해야지 간섭을 안 당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능한 직원을 두어서 돈 많이 벌면 잘 사업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간섭당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변했어요. 예, 종업원도요. 갖다 찔러버리면 회장들이요. 법정에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부가 기업 회장 찔렀는데 회장이 청소부가 고발한 걸로 계속 법정에 사업하기 바빠 죽겠는데 법정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거 모르시면은요. 4대문 안에 본사 빌딩 앞에 한번 가보셔. 맨날 노조가 회장, 사장 고소고발 전해요. 단식 농성하고 고소고발하고. 그러면은 남에게 취직하는 것도 시달리서 싫고 남을 취직시키는 것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종업원 되면 싫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꿈꾸고 내가 사장 됐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인생 모습을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 준비해 보세요. 도움 없이 자기 혼자 다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빠서 도움받을 때만 도움받고 사례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가난이 오면 다 집안끼리 회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영수증 처리 없이 신뢰로만 할 수 있는 친구 외에는 사업의 비밀을 나눠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학생들은 돈 문제나 커뮤니케이션이나 계약서 작성 우리 아이들이 다 해야지 누가 상무나 과장한테 시켜. 회사 돈 갖고 날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외국어에 능해야지 사장도 쉽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에 능해야지 해외 출장이지만 가족들이 일주일 휴가 겸해서 아빠는 2주차 될 때 더 현지에 남아있고 가족만 집으로 해외여행하고 휴가 때 끝나고 집으로 가고 사장님은 해외에서 계속 자기 해외 출장 업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휴가도 직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노는 것 따로 해외 출장 따로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해외 출장을 할 때 남자들끼리 가고 여자들끼리 가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건 가족끼리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남녀가 섞여가지고 뭐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외 불륜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휴가를 하거나 가족의 버금가는 그냥 형제 의식이 있는 동업하시는 분만 남자끼리 가거나 여자끼리 이게 휴가를 가는 식으로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성 문제가 많아질 때 그게 창피를 당하게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세상 끝날에도 가늠한 사람 짱돌 맞을까 말까 이렇게 사회 징벌당하는 식으로 왕따 당하는 게 사회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해도 된다 이러지만 사회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는 세상 끝까지 비난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 문제가 안 생기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업무 중심적으로 하셔야 돼요. 업무 중심적으로. 그러면은 성에너지가 과업 완성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엔진이 쓸데없이 하늘 나는 식으로 자동차에 힘을 뻗치지는 않는다. 자동차를 할 때는 힘의 방향이 땅 위를 빠르게 질주하는 식으로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되는데 하늘로 날아가 버리게 에너지 운동 방향이 잘못 잡은 거예요. 벤츠가 날아간 거야. 르망 24 경주 대회에서. 그와 같이 성에너지를 집중하려면 어떻게 돼?
자 보세요. 남자 여자가 늙죠. 늙으면 어떻게 해요? 성에너지 줄죠. 그때는 자식 보는 행복으로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남자가 누구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도 생활비를 던든히 댈 수 있으려면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하는 남자한테 시집 가야겠죠. 사랑하는 남자한테 가면 안 돼. 사람이 되고 충성스럽고 성실한데 그 무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충성되게 살면 안 돼. 인간은 사람이 어느 레벨 이상 완성이 되면 누구든지 완성도가 높은 사람하고는 사랑에 빠질 수 있게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랑을 먼저 추구해서 결혼하지 말고 성실감이 있고 자기를 혼자서 다 해내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애를 많이 낳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남학생한테 오면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냐. 애 많이 낳는 여자가 좋은 게 아니고 자기를 도와주고 무능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 편이 되는 돕는 정성이 있는 마음의 소유자인 덕성이 있는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야 돼요. 이기적인 여자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괴물인 거예요. 여학생, 여학교에 이기적인 여학생이 없는 것 같죠? 남학생들 많아요. 여학교에 여학생끼리 치고받으면서 날카롭게 다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악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적응하려면 여중 여고에서 이기적인 사람끼리 이렇게 경쟁하고 날카롭게 신경전하는 가운데 성장을 10년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날카롭고 이기적으로 개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덕스럽고 섬기고 이런 여자는 종족이 없어진다고 봐야 돼. 그래서 여자는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섬기고 덕성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정붙여 사랑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니면 애들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애가 없어요. 남학생도 그러고 여학생도 그러고 남학교도 그러고 여학교도 그러고. 그리고 남녀공학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둘이 가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상황이 안 나오는 거야.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섬기고 이타적으로 윗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을 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섬기게 되는 습관이 들죠. 그러니까 윗 어른한테 가까이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동생을 이렇게 챙겨주죠. 유치원생들 챙겨주죠. 이런 거 잘하는 여자가 참 좋은 여자인 거예요. 어른들 멀리하고 동생들 멀리하고 남자만 가까이 해. 이거 안 좋은 여자예요. 어머 저 여자는 남학생을 좋아하네. 남자를 자꾸 그리워하고 그러네. 근데 노인도 필요 없고 조카 유치원 동생들도 귀찮아하고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저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고. 여학교에서 여중 여고가 이기적인 여학생이 아닌데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중간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옆에 또래끼리 자라니까 악랄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남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할아버지 섬기면서 대신 힘쓴 거 하고 칭찬받고 용돈 받고 이러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남학생. 그리고 힘 세죠. 고등학교 오빠. 그러니까 유치원 동생 지나가면 야 깡패 있을까 봐 내가 데려다 줄게. 동생아 조카야. 이러고 고등학교 오빠가 유치원 동생 보호해 주느라고 칭찬받고 아버지께 용돈 받고 잘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남학생. 근데 주먹이 똑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끼리 다 있어. 그러면 싸움밖에 더 해? 싸움밖에 더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노예 시스템에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성 있는 여자 중에 골라가지고 정붙이고 사랑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그 여자에게 빠져들게 돼 있어. 미인인데 남자만 좋아해. 근데 사귀면 첫날은 좋은데 어떻게 해? 갈수록 정 떨어지는 거야. 이기적으로 자란 여학생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법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안 돼. 사랑 구실을 하는 물에 들어가서 사람이 사랑 구실을 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연을 붙여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 자꾸만 도와주게 되거나 좋으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 붙이고 그러다가 사랑이 싹 트면 나중에 정이 붙고 나중에 이성적으로 사랑이 싹 튼 게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격이 된 상태에서 되는 거니까. 근데 인격이 노년이 돼야 사람이 60이 넘어야 인격이 거룩한 사람 되는 거지만 기본기를 하는 거는 가정교육으로 청소년 때 잡힌 사람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기본기가 안 잡혔는데 대학교에 사랑하는 게 그게 대학생활이라 대학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학원을 가는 건 대학교 학생의 10%만 석박사 받게 돼 있어. 그럼 대학교 다니는 애 중에 엘리트들이 석박사 다니죠. 그러면은 어느 대학 나왔냐 이걸로는 망나니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솎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모범생인데 들어가도 대학에서 망나니 짓 해도 명문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놈을 어떻게 믿어? 대학교 졸업장으로 어떻게 믿어? 대학 다니면서 별짓 다 하는 게 오레이 맞고 연애하고 끝까지 망나니 짓 하는 게 오레이 맞는 모범생 대학생들인데 대학교 성적 좋은다고 어떻게 알아? 이성관계는 다른 건데.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 그리고 언제 연애를 해? 석사학위 박사학위 공부하는 동안 여유롭게 데이트를 하고 여유롭게 자기가 사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사업과 석박사와 결혼은 함께 밀어붙이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사업하지 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과는 문과 공부하고 문과는 이과 공부해야 돼. 예술가들은 사업하는 걸 자기가 해야지 예술로 못 먹고 살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예술을 공부해야지 예술적인 가미가 있어야지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은 언제 지불이 돼요? 행동경제학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노벨상 받은 이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돈을 쓸 때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 다음에 이익이 되는 식으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쓸 때는 합리적이지만 끝에 내가 이 돈을 쓸 때 감동이라는 것이 나한테 올 때만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이 기계가 좋은 성능의 기계고 이 기계가 우리 회사에 필요하니까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감정적으로 감정적인 포지티브한 게 올 때만 돈이 비로소 나가기 때문에 합리적이야. 필요한 기계야. 안 사요. 돈은 그 정도로 지갑을 닫는다는 거예요. 현대 경제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고정 경제학이 다 틀려먹은 걸 입증을 한 거야. 결국 지금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중요한 거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경제가 안 되고 경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음악 감각, 컬러 감각, 빛의 조도 이런 걸 다 신경 쓸 수 있어야지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집은 커피를 마시는 그 무드를 완전히 만들어서 안정된 심령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오감에 그게 완성이 될 때만 커피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술집에 왜 가냐? 슈퍼에서 소주 사갖고 부엌 주방에서 이렇게 컵에 따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소주를 그렇게 안 먹어. 위스키를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야. 위스키스러운 분위기로 가고 소주스러운 포장마차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 인간 심리를 경제학자가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돈을 언제 쓰는지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야.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때 그런 이론이 없었어요.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에서도 그런 이론이 없었고 시카고 학파에서도 없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도 경제 노벨상 받는 교수가 많이 나오는 학교인데 거기도 그런 이론이 없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돈은 필요하다고 쓰면 안 되고 필요한데도 감동까지 있을 때만 내가 쓸 때 후회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미국 경제학자가 그렇게 노벨상 탔대요. 그래서 아 노벨상이 내 안에 있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고객을 만족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 사업가들은. 여성분들은 감동을 찾아요. 감동. 그래서 뭔가 쇼핑을 하면 감동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용품은 있지만 그 용품 생활용품점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목욕 용품이 필요하고 주방 용품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의류 매장 한 바퀴 도는 거야. 어머니들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감동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예, 그래서 마음에 뭔가 사진 않더라도 위로를 받았다 이거예요. 아 윈도우 쇼핑하면서. 그리고는 칫솔 하나 사고 양말 하나 사고 행복하다. 오늘은 참 가성비 좋게 소비를 했어. 좋은 거 많이 보고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짜리 외투도 한번 입어봤다. 탁 걸치는데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알겠어요. 이러고 하고는 2,000원짜리 칫솔 사는 거예요. 그러고 오는 거야. 아, 오늘 정말 지혜롭게 쇼핑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든 인류가 다 알고 있는데 노벨상 뒷땅치고 받았다는 거예요. 노벨상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벨상은 그 인간 경제학자는 왜 받은 거야? 로비에서 받는 겁니다. 노벨상이란 정치인한테 로비를 해서 받는 거예요. 전 세계 학회를 강대국인 미국이 다 쥐고 있고 노벨상 심사할 때 영어로 그걸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술 이론은 영어로 프린트물로 모든 전 세계 학자들한테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언어로 이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강대국 학자들이 그거를 인증을 할 때 그게 통과되거든요. 이게 미국에 다 있어요. 전 세계 학회 그 중심이.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천재적인 학자들은 미국에선 돈을 많이 벌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니까 왜 많은지 아세요? 돈을 찍어내는 나라랑 돈을 버는 나라랑은 다른 거예요. 찍잖아. 무제한적으로 부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학자들이 몰린 거예요. 그럴 때 그것 이상으로 바벨론의 모든 요즘 말하면 미국의 세계적인 전 세계 학자들 다 몰리죠. 요즘은 프랑스로 학자들이 안 몰려요. 돈을 못 버니까. 미국 학회랑 연관돼야지 프랑스나 독일도 돈 벌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독일 학자가 똑똑한데도 독일 학위를 안 받아요. 학회가 다 미국에서 열리니까 미국 박사만 따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큽니다. 이제 커져요. 그래서 집안 재산이 20억 이상 되면 7억 내고 미국 박사 따지만 저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억 재산도 없는 집에서 7억짜리 학비 드는 7년 유학 미국 유학 비용을 자식을 들이면은 집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7억을 회사하고 집 사고 이런 돈으로 하는 게 살아보면 더 행복하고 10분의 1 가격으로 국내 박사를 따는 게 더 행복해요. 집도 사고 국내 박사도 따고. 근데 집은 없고 미국 박사만 따갖고 월세 사는 것보다는 집도 갖고 국내 박사를 받는 게 더 낫고 국내 박사를 하면 친구도 계속 만들어내고 사업도 하면서 학교 공부도 같이 해요. 일석삼조야. 미국 가면 사업 못 합니다.
7억을 퍼질러서 다 쓰고 생활비로 다 쓰고 렌트비로 쓰고 학비로 다 쓰고 털털이로 와야 돼요. 행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 집안 흉내 내지 마세요. 그건 망조 들린 거예요. 미국 유학 가지 마세요. 그 100억이나 20억씩 있는 집안은 쓸 돈이 많어.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근데 20억 이상 집안 재산이 없고 빚이 막 있는데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럼 국내 박사 따고 국내에서 사업도 하세요. 그러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세요. 소규모 기업 활동을 몇 년씩 하셨군요. 이런 걸 했는데 옆에 경쟁 업종이 없을 정도로 이런 거를 이 분야를 하셨군요. 근데 박사를 그 중에서 또 따셨어요.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네. 그리고 국내 박사인데 동시에 비즈니스도 하는 사람을 더 알아주는 추세로 앞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 박사학위 받아오면은 아유 저 대학 교수 외에는 취직할 데가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만났으니까 집안 어렵다고 낙심 갖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공부를 하셔야 돼. 자기가 사업을 해야 돼. 없어도 돼. 솔로몬은 지혜 받으니까 없어도 돼. 전 세계에 있는 걸 자기가 다 갖고 왔어요. 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해야 돼. 집안 식구를 사랑해야 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우리 집안을 부자로 만들까? 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지혜를 구해야 돼. 새벽에 와서 지혜 구했죠? 목사님은 학생들 지혜롭게 되도록 기도했어요. 에? 어저께 이제 탄자니아 선교사님 뵙고 이제 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밥 좀 먹었어요. 예.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만나. 우리 아이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알거든. 성도님들 집안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모 공경 가리키고 계속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 학벌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공부할 만큼 다 해야지 지혜만 구하면 안 된다. 결혼 전에 공부를 다 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자리 올 때 50대에 큰 좋은 자리에 20대 박사 공부했던 애들이 50대가 되면 그때 박사학위 써먹는다. 그러니까 20대 받은 박사 30대 40대에 써먹지 않고 50대 사회 지도층 될 때 그 써먹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취직 안 되는 문과 박사라도 따놔라 이거예요. 문과 박사는 5, 60대 써먹어요 거의. 이과 박사 있죠? 그거는 3, 40대 써먹고는 50대 못 써먹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과 박사 따면 바로 취직하고 연봉 높은 전자회사 들어가는데 문과 박사는 5, 60대, 70대에도 써먹어요. 정치학 박사니까 언론사에 계속 얘기하고 정치연구소, 민간연구소 설립해서 정치인들한테 싱크탱크 역할하고 이거는 나이 들어서도 먹히는 거예요. 근데 돈 욕심이 없어야지 문과 박사 하려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느껴야지 문과 박사를 하지. 국민을 백성을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문과 박사래요? 네? 그러니까 뭐를 해도 되는데 자기가 평생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박사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 된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박사를 정해야지 내가 이거 박사하면은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까? 벌써 사회 지도층이 될 생각이 없잖아. 그러면 박사를 따도 잘못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박사를 딸 때는 내가 50년 후에 사회 지도층이 됐다고 완전히 믿는 상태에서 뭐가 필요할지를 생각해서 길게 보고 박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필요해. 그럼 박사 따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석사 따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장사를 하면서 공부를 다시 투트랙으로 가는 거지. 누가 공부해서 취직하고 돈 번다는 인간이 어디 있냐. 취직을 하면 생존비만 버는 거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지금.
예? 제가요 군대 제대할 때 제대 직전에 하사관 상사 분들이 이제 교육해요. 사회 적응 훈련 시킨대요. 너희들 군대에서 쩔었지 사회 나가면은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 제대 직전에 교육받아야 돼 이러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만은 그분이 너무 사회 밑바닥에서 생활하다가 하사를 하신 분이 중사를 하신 분이 교육을 하니까 내가 제대했을 때 내 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뭐 연탄 배달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적응하는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학을 못 들어간 친구들 대상으로 군대 제대하면 너희가 어떻게 직장을 취직하고 그 자동차 기술을 익혀가지고 어떻게 수리공을 하고 뭐 이런 교육을 내가 쭉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군대 동기 중에 제대하는 그 동기 중에 대학을 못 나오고 대학을 못 들어간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기들이.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학교 복학하면 4학년인데 거기에 관련된 강의가 없는 거예요. 하사관 분이 이렇게 중사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동기들이 있고 제대 예정자가 있으니까 듣는 거지 군대에서. 그러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사회교육이라는 게 여러분이 사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준비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사회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결혼을 천천히 하되 미리미리 좋은 이미지를 높은 사람을 잘 섬길 때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 만나지 옆에 동료나 선후배 관계를 잘할 때 좋은 여자나 좋은 남자 만나지 않아요. 자기보다 30년 나이 많으시고 40년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잘할 때 좋은 남자나 여자를 소개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10살, 15살 어린 동생들 잘할 때 그들의 삼촌, 이모 되는 숙모 소개받아 결혼하고 삼촌 소개받아 결혼하니까 15살 어린 애들 잘 돌보고 30살 높으신 부모님 세대 잘 섬길 때 좋은 배필이 나오지 친구 관계, 선배 관계 잘할 때 좋은 사람 못 만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꼬셔가지고 잘 결혼하는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거요. 선후배끼리 잘 지내서 여자 고르고 연애하고 소개해주고 이거보다는 높으신 분 어르신 그러니까 결혼할 대상이 아닌 연령대 높은 단계나 결혼할 수 없는 밑에 단계를 잘할 때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거의 독점적으로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셔야 돼요. 위에 높은 분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사업을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자기 와이프 될 사람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성관계를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러면 같은 선후배끼리는 야 저거 모태솔로다 비방을 하는데 3, 40년 높으신 분은 자기 사위감 며느리감으로 딱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달라지는 거지. 급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트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좋은 신랑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 사위 며느리인데 아주 연애 박사를 사회 며느리로 들이긴 싫어하거든. 자기 아들, 딸을 극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감정적 여유가 많은 사람은 연애 경험이 많이 없고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 다 해요. 모든 어른 세대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 잘하라고. 이미지 관리. 예? 이미지는 전 재산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거 뭐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를 목사님이 정기 출근해서 강론하는 예배당에서만 이렇게 하지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야
과거는 묻지 말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연애는 마음껏 하고 결혼 뒤에는 그 사람만 좋아해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일본 사람은 결혼 전에 엄청나게 난잡하게 이성 교제를 하고 결혼하면은 과거를 묻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그 사람하고는 산다. 이러니까 좀 그 결혼관이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결혼 전에 성실하게 산 다음에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성에너지를 잘 다루려면 이게 그냥 금욕을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에너지를 누르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내가 혼자 자립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모든 거를 공부한다. 컴퓨터도 공부하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사업도 공부하고 음악과 예술과 미술을 접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사업 감각도 세련되게 만들려면 자기가 옷도 정장을 잘 입어보고 매너도 잘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튜어디스로 취직하려고 스튜어디스 매너를 익히지 말고 스튜어디스를 매너를 익혀서 국제사회 교류할 때 국제 매너를 내가 익혀서 그거를 통해 내가 국제 사장님으로 역할하도록 내가 배우기 위해서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 교육을 이용한다. 이러면은 큰 사람이 되는데 내가 스튜어디스가 돼서 밥상 나를 때 고객님 물 드릴까요? 이런 개념으로 취직해서 먹고 사는 식으로 하면 그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컨셉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잘 될 사람은 할 일이 바쁘니까 연애를 안 한 거지 무능해가지고 연애를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하고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애벌레 번데기 과정에는 오픈 안 해요. 나비가 됐을 때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대학교 4년은 번데기 시절이야. 팍 파묻혀가지고 자기 혼자 지내다가 나비가 형성될 때까지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는 번데기 시절이 뭐예요? 자, 따라하세요. 대학 4년 시기는 번데기 시기다. 방에 콕 박혀가지고 공부만 하고 모든 분야를 내가 일 시키면 다 할 수 있을 지경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생 정도 될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러면 석박사쯤 됐을 때 나비 활동을 해서 이렇게 참 품위 있게 날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이러면 괜찮지. 대학교 때는 내가 대학생이에요. 뻐기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갔지만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못 갔지만 점수가 좀 모질라서 못 가도 내가 이 학과만 내가 공부할 수는 없어. 모든 분야를 내가 실력을 키워야 돼. 학과는 졸업장 따기 위해서도 하지만 졸업장 없는 전공을 다 해놔야 돼. 이러면은요 열등감이 없어져요. 대학생. 방황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전공에서 취직하려니까 방황이 되고 공부해 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하기 싫은 게 교육이거든. 근데 하기 싫은 교육을 그 전공만 하면 안 되겠죠. 하기 싫은 영어도 하고 하기 싫은 운동도 하고 하기 싫은 음악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데 그게 쉬워지죠? 남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면 쉬워져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는 이게 마음에 드는 전공이 없는데 남을 섬겨줘서 내가 높임을 받게 되고 잘 될 거니까 이 과목이 다 즐거워진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페인어 성경 나는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스페인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니까 보면 또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스페인 성경을 보진 않아요. 1700년 전에 1700년 동안 인간이 읽어오던 역사적으로 유명한 라틴어 성경을 읽어야지 나한테 학자로서 성경학자로서 유익을 주지. 스페인 성경은 남미 선교사님만 보면 돼요.
내가 왜 스페인 성경을 봐야 돼? 현대어를. 나는 성경 연구하니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라틴어, 고대 라틴어 성경만 보면 되지. 나를 위해서 스페인 성경 볼 필요가 없는데 학생을 위해서 가르치려고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치질 않는 거지. 근데 나를 위해서 해? 이게 언제 필요하다고 또 공부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들을 도와주고 고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 공부하면 이게 즐거운 거고, 집안 어르신을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린 동생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하다 이러면은 돈 버는 것도, 돈 욕심이 없어도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돈 번다 이러면 돈 버는 거 관심 없는 사람도 돈이 즐거워져요. 왜냐면 자녀나 손주들 학비대 주려고 돈 벌거든. 돈 나 필요 없어. 나는 선비로 가난하게 살 거야. 근데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 버는 것도 어떻게, 자기가 쓸 필요는 없는데 자녀나 손주들 학비대 주려면 돈 버는 게 즐거워집니다. 돈 버는 거 재미없어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희귀종으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선비 의식이 있어서 난 돈 없어도 나는 학생들한테 검소하게 살 거야 하는데, 그거 싱글 교육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있죠, 자손이 있죠. 그러면 돈이 필요해. 우리 애들 조금 있으면 대학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왜 그런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 버는 게 재미가 없었는데 재밌어지는 거예요. 지쳐요, 안 지쳐요? 사랑을 하니까 안 지쳐요. 왜 싱글 선교사님, 싱글 고등학교 선생님일 때는 왜 돈 버는 게 관심이 없었죠? 돈 버는 게 지치거든. 나는 적게 먹고 살아도 고등학교 선생님 출근하고 편안하게 시민 생활하는데 내가 왜 큰 돈 벌려고 고생을 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생을 해도 힘이 안 들어. 왜?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능력 있는 싱글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시집을 갔는데, 장가를 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마인드가 바뀌는 거야. 가족을 사랑하면 안 지쳐요. 돈을 많이 벌더라도 고생해도 더 벌자. 야, 더 버니까 재밌다. 뭐 이렇게 완전히 10년 만에 늦장가 가가지고 바뀐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안 지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 지도자 될 걸 생각해서 박사를 딴다 이러면 박사 따는 게 안 지쳐요. 내가 50대 쓸 거야. 야, 너 돈 안 벌고 뭐 하는 거야? 박사 왜 따? 야, 골머리 아프게 공부를 왜 해? 돈 벌어야지 이럴 때. 친구들은 돈 벌어가지고 직장에서 막 월급 쓰고 그래서 한턱 쏘고 그러는데, 박사 공부하니까 이게 뭐예요? 아, 돈도 못 벌고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내가 우리 집은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벌을 약간 더 따놓는 것도 20대니까 아직 입학하고 공부를 하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50대를 생각해서 난 박사를 공부하는 거야. 은퇴 60세에 대학 총장 졸업한 뒤에 박사가 필요한 거지. 어떤 사람은 대학 총장 은퇴하려고 대학 교수 되려고 박사 하는데 나는 달라. 나는 학위가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러나 다 버리고 늙어가지고 학위가 있어야지. 우리 민족은 선비를 우대하기 때문에 박사 학위가 있어야 정치 발언하기가 좋고 사회 발언하기가 좋아. 그때 노인이 됐을 때 내가 사회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박사가 필요하지. 이러면 단순히 내가 생계용으로 박사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지쳐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해야 될 거 아니야. 직원 없이 사업해야 될 거 아니야. 다 공부하지. 아니면 욕심을 줄여서 한두 가지만 하고 욕심 줄여서 그냥 검소하게 살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 그릇에 맞아야지. 무능한데 왜 욕심을 내. 근데 유능하게 자기를 개발시키면요, 욕심을 자연히 내게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학생들 입고 있는 옷을 입으세요. 자, 따라하세요. 내 옷으로 만족합니다. 옷을 더 사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더 멋지고 좋은 옷 사고 싶으면은 욕심을 내. 근육을 막 붙여서 사이즈를 바꿔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나 이렇게 거구가 됐어요. 비싼 옷 사주세요. 그러면은
비싼 좋은 아름다운 멋진 옷을 차입을 자격이 있어. 그 남학생은 근육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새 옷 사달라는 게 사치가 아니에요. 그건 훈장인 거예요. 그 멋진 학생이야. 그러니까 몸을 변형 안 시킨 그냥 학생보다 위대한 학생이에요. 새 옷을 살 만한 위대한 학생이 될지 평범한 학생이 될지 방학 때 생각해 보라. 예? 근육을 붙이란 말이에요. 여학생한테 이제 또 얘기해야지. 새 옷을 살지 옛날 옷 그냥 입을지. 여학생은 근육을 붙이든지 살을 빼든지 두 가지 중에 옵션이 더 많아. 나는 남학생한테 근육을 붙이라고 그래. 살 빼라고 안 해. 근육을 붙여가지고 몸이 튼튼하고 거구가 되는 게 살 뺀 남학생보다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체구를 키우는 식으로 근육을 키워서 새 옷을 입는 걸 권장하고 여학생은 옵션이 두 가지야. 살을 빼서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쇼핑하든지 여자가 멋져서 튼튼하게 근육이 딱 생기게 딱 부러지게 돼서 약간 리더십이 있는 딱 옷을 사 입든지 그렇게 몸 형태를 변형시키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은 공부할 수 없어요. 공부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거의 자기 죽는 일이에요. 근데 몸을 자기가 딱 단단하게 다지질 않는데 공부할 수 있는 멘탈이 올 것 같아. 멘탈은 육체 노동에서 오는 거예요. 멘탈, 공부에 대한 강력한 아주 정신 차리고 딱 하는 거는 몸을 힘들게 할 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정신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적게 먹고 설교하는 거예요. 적게 먹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살 때 어떻게 해요? 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몸을 컨트롤하는 거. 병이 걸리지 않는 체질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나는 병원 진단 안 받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님 따라하지 말라 이거요. 병이 걸릴 수가 없는 건강 체질을 체질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 깡마르거나 덩치가 크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질이 일단 좋은 체질이 돼야 돼. 병약한 체질이 되면 안 돼. 근육이 붙어도 병약한 사람이 있어요. 날씬한 여학생인데 건강한 체질이 날씬하면 좋은데 날씬한데 허약한 여학생이 있어. 그러면 안 돼. 튼튼해야 돼. 여학생은. 그러니까 체질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카피하지 말고 체질을 바꾸라고.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몸을 힘들게 해야 체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허약 체질 그 상태로 살면 안 돼요. 체질 바꾸란 말이에요.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운동해야 돼. 그런데 그게 즐거우려면 아까 얘기했죠. 장기적으로 보고 자기를 발전시키라고. 그리고 미국 박사 학위 받고 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중에 이제 대학 교수가 있어요. 예? 다 미국에서 박사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달라지는 때가 와요. 국내 박사를 따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국 박사 따가지고 교수했는데 자기가 사업체가 없는 월급장이 교수보다 훨씬 높임 받아요. 사업체가 있는 자와 사업이 없고 월급 받는 교수하고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만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 공부가 내 사업으로 연관이 되게 하려면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해야 돼. 우물 안에 깊이 우물을 파면 월급쟁이요. 전문가로. 넓게 알아야 돼. 그래야지 사업을 해요. 근데 대학 교수를 하고 싶어, 전문가가 되고 싶어,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 그래도 넓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학교 때 결정되는 거야. 대학교 때 연애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펙트럼은 넓혀야 되는 거야. 난 빨간색이에요.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색 다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는 6가지 무지개색이죠. 그거 짝퉁이요. 7가지 무지개색. 예? 노아 선지자의 무지개는 7가지 색이 아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물 나는 거예요. 여자가 공부를 잘해. 예? 그런데 수학을 잘해. 그런데 서예를 잘하고 음악을 잘해. 이런 건 다른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데 서예와 음악을 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열심히 음악 연주하는 거랑 음악을 즐기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이공계 쪽은 마음의 여유가 아주 많아서 예술 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계속 바이올린 연주를 한 거예요. 천재 물리학자인데 바이올린 연주를 프로급으로 했어요. 왜 그러죠? 바란스 맞추기 위해서. 예? 80년 전 핵물리학자도 예술에 집중해서 자기를 바란스를 맞추려고 애를 썼다. 이거 완전했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이 이공계 수학 방정식만 막 풀고 이러면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놀고 먹자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술을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란스를 맞춰야지 인간인 거지. 어떻게 사업만 하고 삽니까? 어떻게 예술만 하고 삽니까? 어떻게 수학 공부만 하고 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체 사람이 되는데 끝에 겸손해져야지. 세상에 다 썩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천국 보고 살아야지. 그런데 또 소금을 치듯이 골고루 다 쳐놨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엔 소망이 없는 거야. 5, 60대가 되니까 아 이제 천국 가야지. 근데 내가 다 도와드릴 수 있게 다 알 건 다 안다 이거예요. 섬길 거 다 섬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여러분을 그때 여러분을 멋지게 보고 여러분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트랙션, 인간적인 퍼스널리티와 어트랙션을 지녀야지 되지 기능적으로 내가 뭘 잘한다 이래서 국민들이 안 따라요. 그 인간적으로 어트랙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못생겨도 괜찮은데 그 사람의 어떤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과는 이과를 하고 이과는 문과를 하는 시기가 뭐냐? 대학교 4년식인데 이 미친 세상이 대학교 4년식에 너 이과니까 이과만 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해야 되냐?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 또 해. 그거는 업으로 하고 자기 직업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운동하면서 기도해야 돼. 운동해야 돼. 목사들은 몸이 허약해요.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발전을 위한 직업적인 겉으로 하는 거 하지 말고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이런 게 더 나은 거지 교인 앞에서 너무 이렇게 설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깊이가 없어져. 그러니까 너무 직업적으로 성직자를 하면 그거를 너무 발전시키지 말고 건강한 육체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너무 신령한 걸 추구해. 그러면 공부 좀 해야 돼요. 지적인 게 너무 없고 너무 영적인 것만 찾아.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남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학술 활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야지 설교할 때 이게 좀 보완이 돼서 단백질, 칼슘 이게 다 섞인 설교가 나가지 공부를 안 하고 영으로만 살아. 뭐 체험만 했대. 그게 뭐예요? 정신병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금식하죠. 금식하면서 뭐 해야 돼? 운동해서 몸을 튼튼하게 불리고 다시 꽉 굶기고 이래야 돼요. 충격을 줘야 돼. 이게 편히 살면 안 돼. 방학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대학생들 토익 토플 이거 끊어놔야 돼. 예? 그리고 공부할 때 하루에 13시간 이상 영어만 죽자살자 공부를 해야지 토익 토플이 팍 오르지.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공부해서 어떻게 성적이 올라요. 10시간 넘게 그걸 계속하면 영어에 미쳐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쇠뇌가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점수가 오른다는 거예요. 매일 10시간 2달 동안 쉬지 않고 13시간씩 매일 영어 공부할 때만 토익이 딱 오르는 거지. 누가 하루에 3, 4시간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영어가 올라요. 웃긴 소리 하네 정말.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집중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4, 5시간 하고 공부를 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10몇 시간 훈련하는 걸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놔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봤자 3, 4시간만 한 거예요. 그건 대학교 가서도 실패래요. 대학교 공부해봐요. 아이비리그. 15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요. 20시간 잠도 안 자고 공부해요. 걔는 체력 좋아서. 그러면 10시간도 쉬지 않고 공부를 못 하는데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할 때 여러분 밥 먹는 애 봤어요? 밥 안 먹어요. 서울대학교 가보세요.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교 1등 하다 서울대 가네. 예?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그 공부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서울대생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습관이 공부하도록 잘 훈련이 돼 있는 애들인 거예요. 머리 좋은 애들이 아닌 거예요. 머리 좋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천재 소리 들어야지 머리 좋은 거예요. 그건 천재가 아닌 거예요. 서울대 가는 거는 훈련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울대생들 한 끼도 먹지 않고 12시간 공부하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독종들. 그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서울대 안 가도 돼. 그 정신은 우리가 갖자 이거예요. 일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일본 사람의 장점은 우리가 배우자 이거예요. 우리는 서울대 안 가도 돼. 근데 서울대에서 존경받는 학생들 습성은 아주 깡다구는 우리가 그걸 갖고서 있어야지 사업도 잘하지. 예?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어야 돼. 근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3, 4시간 공부하고 엄마 밥 주세요 이러면 에이, 때려쳐야 되는 거지 뭔지. 그러니까 헬렐레 하는 거야. 쉽게 말해. 헬렐레 하는 거야. 예? 기도를 딱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과 같이 하면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돼 있어. 근데 하나님 씨름하는데 식사 좀 하고 합시다. 이랬습니까? 밥도 안 먹고 씨름한 거야. 하나님하고. 그러면 밤새 했으면 10몇 시간을 기도한 거지. 야곱이. 근데 10몇 시간도 기도를 밥 먹고 끊고 근데 10시간 이상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 이거요. 그 사람이냐 이거요. 여러분 특공대 훈련 가보세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여요. 그리고 설악산 눈 속에 떨고 놔요. 헬리콥터로. 그리고 일주일 네가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잡아먹어야 돼. 뭐 겨울잠 자라고 다 사라졌어 이것들이. 그러면 특수부대 아저씨, 저 강원도 산골에서 눈 덮인 데서 어떻게 살아? 국방부에서 식량 안 줘요. 네가 생존하라 이거요. 그러면 단검 하나 갖고 어떻게 해요? 족제비 보면 족제비 잡아야지. 얼마나 빨로. 뱀 보면 뱀 봐가지고 뱀 껍데기 벗겨서 먹고 살아야지. 그 일주일 버텨야 되는데. 특수부대 하라는 뜻은 아니야. 특수부대 군인 아저씨들의 그 정신력은 일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아주 강한 사람만 특수부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규 목사님이 특수부대 할 때인데 이게 겨울철에 먹을 게 뱀밖에 없어가지고 뱀을 잡아 먹은 거예요. 휴전선 근처에서. 근데 이 상관들이 뱀 먹으라고 그래서 줬더니 꼭 명태포 같더래요. 아니, 그 맛이 약간 그 생선 비슷하게. 근데 한 번 먹었는데 휴가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 어머님이 막 야단쳤대. 뱀 먹었다고. 그 사탄 상징하는 건데 그걸 군대에서 저기 그 눈 속에서 그런 걸 왜 먹냐 막 이래가지고 한 번 먹고 다시는 안 먹었대요. 근데 여러분 보고 특수부대 가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보고 서울대 꼭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밥 안 먹고 하루 종일을 버티는데 그걸 뿌듯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라 지킬 때 그걸 뿌듯하게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나라 지키는 특수부대 군인이 간첩 내려오는 지역에서 밥을 다 챙겨 먹고 살아야겠냐 이거요. 간첩 생포해야 되는 특수부대가 그런 식으로 해야겠냐 이거지. 예? 사법시험 준비하는 서울대생이 밥을 먹어야지 공부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정신은 있어야 된다. 근데 목사님은 특수부대도 안 갔어. 서울대도 못 갔어. 예? 특수부대도 못 간 거지. 체력이 그렇게 안 되면 못 가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 정신력은 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정신력은 있는 사람. 나는 신령하진 않아. 나 신령하신 목사님의 그 정신력은 갖고 있어. 영성이 아주 탁월하신 목사님의 영성은 없어도 그분들의 옳은 정신 자세는 목사님이 본받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력만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영성이 없어도 체력이 특수부대가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세요.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좋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 이게 정신줄 놓고 있는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난 주일학교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7개 언어, 5개 언어로 성경 독파 못하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거 초등학교 때 미리 선행학습 안 하면 그거 제자훈련 못한다고 그래요. 어차피 너 대학 갈 거지. 대학 갈 건데 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니? 너 미쳤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 2차 방정식 초등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있고 중학교 때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고등학교 때 배우지 말고 초등학교 때 2차 함수 2차 방정식 배울 때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데 그때 고등학교 거 풀 수는 없니? 똑같아요. 1, 2차 방정식 초중고등학교 3번 다 나오죠. 그럴 때 왜 초등학교 1, 2차 방정식만 배워? 초등학교 때 1, 2차 방정식 할 때 고등학교 1차 방정식 문제도 같이 풀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을 다 풀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5개 국어로 성경을 마태복음 다 읽는 거야. 목사님하고. 프랑스어로도 읽고 예? 하반기 때는 독일어 읽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3개 언어 비교하지만 후반기에는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예,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요건 또 다르거든. 스페인어랑 좀 상당히 달라요. 독일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게르만 언어하고 라틴 언어하고 앵글리칸 언어하고 이거 완전히 3종이 좀 다르거든. 근데 요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독일어 이게 비행기 딱 타면 독일 항공사 딱 타잖아요. 그러면 독일어로 딱 인사 나오고 한국말 뒤에 나와요. 그러면 독일어도 딱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독일어 루터 성경 읽으면 독일어 항공사 그거 나온 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독일어 끝내지 왜 고등학교 때 바쁠 때 독일어 공부해? 초등학교 때 하는 거지. 그래 초등학교 때 습관 들인 거면요. 그냥 20대, 30대, 40대 그럼 평생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5, 6학년 때 공부하는 습성을 딱 몸에 배웠어요. 운동하는 습성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쉽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못해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생활 루틴이 딱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를 못하고 적성이 안 맞는 과목인데 잘못 들어간 거지 경제학과. 그래도 버텨내고 거기서 장학금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과목인데 장학금을 그냥 받아낸다고. 싫은 공부인데도. 왜 그래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영향받은 거야.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 받은 거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승부욕을 갖고 있대. 너무 승부욕이 있으면 나보다 잘하는 놈하고는 같이 못 지내. 그러면 또 안 돼. 적당히 나를 가르쳐줄 친구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보다 잘해. 근데 교만해. 그러면 오래 사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할 친구인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고 하고 내가 발전지향적이고 내가 성장지향적으로 늘상 나보다 잘하는 애를 배우려고 하면은 나쁜 친구들도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놀고 자빠지고 헬렐레 하는 놈인데 친한 놈이야.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발전이 없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한테 배워도 성격 좋으면은 친하고 성격 안 좋으면은 경쟁하고 적절히 경쟁력을 갖고 지내야 돼요. 예, 홈스쿨링 하면은 특별히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경쟁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땡겨서 공부하고 대학생은 뭐 땡겨서 공부해? 사업할 걸 생각하면 전 학과 걸 다 공부해야 돼요. 예, 모르는 게 없어야 돼. 방송국 기자, 신문사 기자 시험, 조선일보 들어가듯이 모르는 게 없어야지 만물박사 해야지 그 기자 되는 거예요. 이 기자 미국에서는요 대학 교수보다 탁월한 인텔리로 여기는 게 신문 기자예요. 대학 교수님이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언론사 기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모르는 분야가 없이 다 알아야 되고 모든 분야를 다 사람 사겨 놔야 돼. 그런데 어떻게 연애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어떻게 해요? 박사나 사업을 하고 지도자가 50대에 될 걸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생각으로만 대학생 시절을 지내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요? 대학교 갈 거를 생각해서 미리 다 땡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바빠서 여러분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5분만 기도하고 하나님 미래를 복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게 대비하기 위해서 올 여름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위와 장마가 와도 나는 지치지 않겠나이다. 내 게으름은 내 몸에서 떠나가라. 게으름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할지어다. 깨어 공부할지어다. 성령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